유쾌, 상쾌, 통쾌한 유단군의 컬러 교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행복한 만남을 가집니다. 한때는 오징어 먹물이 우리 미용실의 효자 종목으로서 자리 잡았었습니다만은 이제 명도를 올리고 채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먹물이 지금 많이 이 제약을 받게 만들고 있죠. 이 오징어 먹물을 한꺼번에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릴 방법으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둡게 염색을 한다라는 거, 이거 럭셔리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 미용시장에는 럭셔리한 감이 아니고 오히려 폐해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오징어 먹물, 톤 차이가 나 있는 머리카락에 어떠한 방식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직접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소의 여운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BTV에서 유단군의 행복한 만남, 유쾌 상쾌 통쾌한 컬러 교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모델의 시술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컬러 교실의 유단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짧은 스타일의 모델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모발 진단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란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부족하다 항상. 그렇죠? 이 모델의 모질은 어떤 형태인지 커트는 이쁘게 잘 짱글러 놨습니다만은 여기에 색깔이 더 가미가 됨으로 인해서 이 커트의 라인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렇죠? 이 커트의 라인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동감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생동감 속에서 즐거운 생활이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모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딱 해본 결과 신생부 4cm 그리고 손상 레벨 3이 한 7cm 손상 레벨 5가 한 5cm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 1년 전에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다. 그 검정색으로 염색한 부분들이 지금 퇴색이 돼가지고 이 갈색의 느낌은 나옵니다만은 이 갈색에다가 색을 더 입히게 된다라면은 또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겠죠. 이 어두워지는 걸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모발 진단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 그 모발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 그 모발이 가지고 있는 언더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약 조제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모델한테 고객한테 이 좋아하시는 색상이 어떤 색상입니까?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시술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미용사들 스스로 시술자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울릴 수 있게끔 맹글어야 된다. 계속 강조합니다. 컬러라는 것은 단독적인 기술을 도입시키는 것보다는 그 커트의 라인, 그 커트를 어떻게 생동감 있게 살려줄 것인가에 최우선을 둬라. 모발 진단이 끝나고 나면은 약 조제가 들어갑니다. 그 약 조제를 할 때에 모발 상태에 따라서 모발 끝부분은 염색약번은 몇 번으로 가야 될 것인지 혹은 또 산화제 농도는 몇 프로짜리로 가야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약 조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조제가 들어갔습니다. 신생부 부분은 굵고 검은 모발이기 때문에 적색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이 매트가 있는 블론드로 색상을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발 끝부분은 이 앞전에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다고 그랬죠.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퇴색은 됐지만은 그 검정색의 색소 침착, 결국은 적색이 나올 걸 미리 예방을 해서 역시 이 밝은 어두운 색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면은 더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드의 블론드를 선택했습니다. 그 블론드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가 신생부 부분에 도포를 하고자 했던 이 매트빛의 이 블론드를 20% 정도 혼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술을 도포를 합니다. 도포를 하는데 역시 블로킹은 항상 만들어 놔라. 블로킹 없이는 작업의 능률이 그처럼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블로킹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머리는 또 얼룩이 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머리카락은 이처럼 지그재기의 블로킹을 많이 나눕니다. 이 지그재기의 블로킹을 나눔으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얼룩을 많이 예방을 해주는 결과치를 효과를 가져오죠. 블로킹을 꼭 나눠 놓으시고 블로킹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염색약을 도포를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모발이 매우 굵어요. 그리고 제가 전담을 안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뭐 명확하게 모든 것을 간파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견 시각으로는 시각상 그리고 촉각상 이 모발이 굵은 반면에 약간의 반곱슬의 형상이 있고 또 지성의 모발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머리카락들은 펌머를 할 때도 상당히 난해해지죠. 그리고 염색을 함에 있어서도 그처럼 내가 원하는 게 순식간에 파생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모발들은 염색을 하고자 할 때는 산화제의 농도를 다소 높여주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희망한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저런 블로킹을 나눕니다. 블로킹을 나누는데 역시 지그재기의 섹션으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 역시도 이와 같은 지그재기의 섹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술을 하겠습니다. 멋내기 염색이라는 것은 굳이 네이프 부분부터 도포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 방침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프 부분부터 꼭 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은 예전에 저희가 그냥 단순한 한 원 프로세싱의 이 시술 방법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멋내기의 개념들이 그 각자 이 고객들,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부터 도포를 해나가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아랫부분은 모발이 짧기 때문에 매트빛 블론드로 전체를 고르게 도포를 하겠습니다.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는 거하고 또 브러쉬로 도포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모델들한테마다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꼬랑지 빗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장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두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두피에 도포를 안 하게 돼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두피에 도포를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 차례의 이 펌이나 염색으로 인해서 두피가 손상돼 있고 약해져 있는데 다시 두피에 도포를 해가지고 두피를 망가뜨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아울러서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실 때에 텐션만 없이 가볍게 빗질 해주신다라면은 고르게 협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고 두피 쪽에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때 역시도 멋내기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한 패널은 두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패널은 저 사이드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굳이 두피 쪽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가볍게
골드 계열의 블론드를 그 다음 섹션에 도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포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두피 쪽에는 도포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줄이가지고 들어가셔야만이 두피의 열에 의해서 밝아지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가볍게 빗질을 해주시고, 가볍게 빗질을 해주신다라면은 두피에 바짝 붙이시도 않아도 되겠죠. 근데 저희는 브러쉬로 도포를 하고자 할 때, 브러쉬로 도포를 하고자 할 때는 두피 1cm를 띄우는 게 일반 상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꼬랑지 빗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도포량의 밸런스를 내가 얼마든지 맞춰서 갈 수가 있다라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고르게 빗질이 된다라는 것은 얼룩도 상당히 예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결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발을 놓고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얼마든지 손쉽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습 없이 그냥 세미나에서 보고 바로 즉시 전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연습을 충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시술을 하신다라면은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들 역시도 그 점 널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 부분은 세 번째 섹션 부분은 다소 긴 모발이기 때문에 가로의 그라데이션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끝 쪽에는 이 앞전에 검정색 염색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검정색, 이 어둡게 색소 침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골드 계열의 블론드를 도포를 합니다. 골드 계열의 블론드를 여유 있게 좀 나수 도포를 하고, 골드빛 블론드를 도포를 했다라면 안쪽으로는 매트빛 블론드를 고르게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빗질을 가볍게 해줘야만이 띠가 안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띠가 생기게 된다라면은 이 일반 소비자들은 이 얼룩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겠죠. 역시 그 위에 단도 신생모 부분은 매트빛 블론드를 도포를 합니다. 뒤집어서도 고르게 도포를 해주시고, 매트빛 블론드를 이때의 이 도포량은 조금 많이 넉넉하게 도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굵다고 말씀드렸었죠. 굵고 반곱슬이고, 이 굵고 반곱슬이라는 것은 그만큼 모표피가 두껍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표피가 두껍다라는 것은 염색약의 침투력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모발일수록 지성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은 좀 듬뿍 도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발색이 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빗질해 주시고, 그 다음 섹션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발 바깥쪽은 골드빛의 블론드를 도포를 해주시고, 이때 빗질 하시는데 텐션 없이 고르게 염색약을 펴 발라준다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피 쪽은 매트빛의 블론드를 도포를 합니다. 반대편 뒤집어서도 고르게 도포를 해주시고, 이때 빗질을 한 번 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도포량의 밸런스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염색약이 안 묻은 부분은 착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약을 고르게 발라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실패의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역시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백 라인이 끝나면 사이드로 옮깁니다. 사이드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이 관자놀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관자놀이 부분은 조금 칠해도 염색약의 도포량이 많아 버리면은 머리카락이 가늘다 보니까 굉장히 밝게 표현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멋내기 염색을 할 때 관자놀이 부분은 염색약을 도포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포를 하지 말고 그 다 도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염색약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빗질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카락이 가늘다는 것은 그만큼 흡착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두피의 온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 염색약을 보를 때는 꼭 이 제가 보르는 방법을 계속 제가 보르고 있는 것을 계속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90도 각으로 머리카락을 치켜 세우고 난 다음에 도포를 하죠. 예, 90도 각으로 이 치켜 세운다라는 것은 강한 알칼리지에 의해서 이 모근 쪽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근 쪽이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어떨까요? 볼륨감이 죽어버리겠죠. 볼륨감이 살아나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염색약을 보르실 때는 항상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볼라주십시오. 지금 저는 화면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다소 이 눕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꼭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볼라주셔야만이 볼륨이 살아 있습니다. 볼륨이 죽어버리면은 그것도 애터지게 이 드라이기로 또 이 치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두 가지 염색약을 보르니까 마지막에는 꼭 하나의 빗질로 마무리를 지어 주셔라 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그처럼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염색약을 도포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과연 언더톤의 색깔을 어떻게 지우고 또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색을 표출해 줄 것인가, 그거죠. 네, 바탕색을 지워준다는 것은 탈색제가 아닌 다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탈색제 이외에 저희는 보색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내가 원하는 색을 표현하죠. 보색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이론편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색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라면은 그 이론편을 다시 봐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뭡니까? 저기 더 궁금하고 바로바로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 광고입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칼바다를 찾으십시오. 칼바다입니다. 칼바다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들 남겨주시고, 또 여기 BTV의 사이트가 있죠. BTV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들 남겨주시면은 여기에서 강의를 하시는 담당자들이 즉시 전력으로 이 바로바로 답들을, 결론들을 내려드릴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미용의 어떤 이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보색의 활용들이나 강조색의 활용들, 그거는 이론편을 봐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모델만 대상으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갓 미용에 입문하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다음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강좌를 한번 개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염색을 함에 있어서 선이 무언지 후가 무언지만 알고 계시면은 이 뭐 성공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그 모발 진단이 가장 우선시가 될 것이고, 또 후라는 것은 모발 진단이 끝난 다음에 행해질 수 있는 시술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 시술의 방법들은
각자의 어떤 이 뭐라 합니까 습관, 버릇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의 이 방법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론이라는 것은 이 거의 불변이거든요. 이게 우리 뭐 예전에 모텔레비에서 광고 멋지게 나왔지 않습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론의 변화는 그처럼 크지 않다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이 엄청 됨으로 인해서 이론은 또 색다른 이론들이 제기되고 색다른 이론이 맹글어지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처럼 이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론편을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든지 저희들은 모르는 내가 판단을 못할 정도의 엉망진창인 머리카락을 가진 고객들도 상대를 해야 되죠.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론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찾아간다는 것이 이 가끔은 벽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들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가발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이 연습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손님들한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쪽 사이드가 끝이 나면은 반대쪽 사이드도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도포를 해 나갑니다.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이 뱅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뱅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질 것인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컬러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 지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는 모발 끝과 두피 쪽의 경계를 나누는 게 아니고 섹션별로 원터치 개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섹션은 한 패널은 매트빛 블론드를 갈 것이고 또 한 패널은 골드빛 블론드로 갈 것이고 이 블론드의 역할이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는 팍팍팍 그렇게 느껴지는 않죠. 이게 조명에 의해서 또는 이 햇볕에 나갔었을 때 그 차이점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뱅 부분, 탑 부분은 가볍게 한 패널씩 매트빛하고 골드빛을 교차로 도포를 하겠습니다. 도포가 끝이 나면은 실온에서 방치 타임 25분 두고 헹굽니다. 이렇게 염색을 하시면서 열처리를 하신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 물론 그 작용은 빨라지겠지만은 모발의 손상도 데미지는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뱅 부분의 마무리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이 좌우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로의 섹션으로 전체를 가볍게 도포를 합니다. 방치 타임을 정확히 지켰을 때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차이점은 산화제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산화제 농도가 높은 놈을 활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방치 타임이 길어지면은 모발의 손상도가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고 산화제 농도가 낮은 걸 활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손상도는 뭐 그처럼 강하게 작용을 안 합니다. 반면에 채도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됩니다. 채도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색상보다도 내가 희망하는 명채도보다도 더 강하게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방치 타임은 메이커에서 제시한 그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 방치 열처리 하지 마시고 상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온에서 자연 방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투블럭의 그라데이션, 그리고 또 신생부와 기연부의 톤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도포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고르게 이 앞라인에 햄라인을 가는 머리카락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자놀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관자놀이 부분은 밝아질 것을 대비해서 염색약은 강하게 도포를 하지 마시고 가볍게 도포를 해주시라. 이렇게 해서 시술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연 방치 25분 후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헹구고 마무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연 방치 25분 정도, 23분 정도 썼죠. 이 스튜디오 안이 좀 덥다라는 걸 감안해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비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포를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 모질의 어떤 그런 윤기면이나 또 아니면은 이 찰랑거림이나 또 어떤 질감적인 것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트의 라인 역시도 상당히 매끄럽다라는 느낌의 표현이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커트의 라인, 커트의 설정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는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컬러의 이 뉘앙스, 명도와 채도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가 이 최대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신생모하고 기연부하고 톤 차이를 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약의 조제 방법도 역시 달랐었고 그 조제 방법에 따라서 모발 끝 부분은 골드 계열의 블론드, 그리고 투피 쪽은 매트 계열의 블론드. 이 정확히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채도감이 서로 다른 또 색상이 서로 다른 염색약을 활용을 해서 투터치로 발랐는데도 일원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탕에 언더톤에 어떤 채도감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죠. 그걸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그걸 상정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적색의 느낌이 강하게 보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햇빛에 나가 보면 더 윤기가 나고 더 반짝거리는 부분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라인 설정이 있어서도 이 네이프 쪽에 네이프 쪽은 원터치의 개념으로 그냥 갔었지 않습니까? 그냥 갔었는데 이 그냥 간 거 서로의 명도와 채도가 달랐기 때문에 색상이 달랐기 때문에 아랫단하고 윗단하고는 밝고 어둡기가 좀씩의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골드 계열의 블론드, 매트 계열의 블론드. 이쪽이 다소 어둡게 보여지고 이쪽이 다소 밝게 보여지죠. 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서로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색상이 다른 것을 왜 아랫부분에 도포를 했느냐라면은 우리 맨 네이프 부분 쪽은 어때 재비출이나 또 이 날카롭게 빠지는 선들이지 않습니까? 그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색상을 도포를 했지만은 이 모발 끝 부분이나 또 두피 쪽이나 전혀 유화감 없이 다 매칭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장점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앞전에 오징어 먹물이나 아니면 헤나나 블랙을 했던 머리카락들 퇴색이 돼가지고 그냥 염색약을 바르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왜?
검정색이 들어갔던 것들, 오징어 먹물이 들어갔던 것들, 검은색으로 바탕이 만들어졌다가 퇴색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속에는 아직도 검은색의 색소들이 침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밝은 톤으로 염색약을 간다고 해도 이처럼 맞출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색상, 채도로서 잡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향후 중채도나 중명도의 이 염색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유행의 패턴들을 좀 널리 퍼뜨려 가지고 우리 미용 경기 많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기를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미용사들이 좀 더 좀 부자로 그리고 넉넉하고 너그럽게 살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면서 유쾌 상쾌 통쾌한 유단군의 컬러 교실은 계속 쭉 연결이 될 것입니다.